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시장이 연속 3일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시장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말입니다, 폭락할 근거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환율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아마도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1180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부로는 제가 방금 체크한 바로는 1182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원달러 환율은 특히 1200원대의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의미 있는 환율 레벨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2000년 이후를 보면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어서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인 사례는 늘 대내외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위기가 있나요?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이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좋아졌습니다. 2000년에서 2003년에는 IT 버블과 국내 카드 버블 사태가 있었고요. 2008년, 9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에는 그리스 위기, 2015년 말 2016년 초에는 중국발 신용위기, 그리고 지난해 팬데믹 발생 등 대내외 위기로 국내 경제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된 국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간 적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각종 불확실성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경기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 경제 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거나 예를 들어서 국내 경기 사이클이 추세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1200원을 상회했던 국면과는 현재의 경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비싸냐, 싸냐 라는 문제를 살펴보면 아주 큰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악재성 뉴스가 연이어 나왔고, 이런 대외 악재의 국내 증시 내부의 펀더멘탈 바닥인 코스피 3000선을 하향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에. 그리고 센티멘트가 펀더멘탈을 압도하는 또 시장 패닉도 우리가 좀 겪었습니다. 이 정도의 패닉성 셀 우리 항상 경험해 왔던 바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요.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0.7배, 8배 수준일 것입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부터 시작되는 기업 실적, 즉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을 깡그리 무시하는 밸류에이션 수준이고요. 가치 평가 지표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더라도 12개월 선행 PE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넘은 상태이고요. 넘었었죠. 이제 반등을 3일 했으니까 살짝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글로벌 주요 시스템 리스크 발발 당시에 준하는 거의 완전 바닥 밸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모두가 현명한 투자자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현 증시 조정, 물론 3일 동안 올라와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현 증시 조정을 펀더멘탈이 아닌 심리 및 수급적 과민 반응에 기초한 센티멘트적인 조정 성격이 짙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했을 때 또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상정했을 때, 예를 들어 앞으로 현재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향후 12개월 실적이 지금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10%가 추가 하향 조정이 되고, 2015년 전후에 준하는 역사적 평균까지의 시장 밸류에이션의 추가 하락을
복수로 가정했을 때, 다시 말하면 극한의 언더슈팅 여지를 감안한 시장 마지노선은 코스피가 한 2750에서 2790 사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 제가 재차 강조드리면 이것은 너무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추가 부침 여지를 열어둘 필요는 있죠. 있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중장기 펀더멘털 투자자가 엄청난 저가 매수, 분할 매수에 호기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것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아져야 합니다. 전주 금요일 날 보면은 왜 도매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누그러진 상태에서 금요일 날 또 반등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미국 정책 모멘텀의 구체화가 필요한데, 이게 뭐 3.5조 달러든 아니면 공화당과 합의를 한 2조 달러이든 인프라 부양책이 빨리 결정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인데, 오늘도 또 3주 연속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얘기지만 런던에서 증권회사에서 주재원 생활을 할 때 자주 방문해서 한국전략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가 드렸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이끄는 레리 핑크 회장은 3일 전에 그 국제금융협회의 연례 멤버십 총회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높아지는 에너지 가격은 소비 심리를 짓누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1988년 창업 후 33년째 블랙록을 이끌고 있는 이 핑크 회장은 설명이 필요 없는 월가의 리더입니다. 블랙록의 운용 자산은 그 뭐 조 단위가 아니고요. 1경원이 넘습니다. 세계 각국의 오피스가 있고요. 어쨌든 뭐 제가 블랙록을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과 의회의 추가 재정 정책 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되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르진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달 전에 최성민의 빅샷의 귀환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핑크 회장은 에너지 대란 외에 임금 인상 흐름 역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수당이 부족해지면 또 여기서 임금은 더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죠. 저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이 이제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TV를 켭니다. 저희는 이제 IPTV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00대 채널에 가면은 블룸버그 TV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케이블 TV나 IPTV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좀 그 한국 경제 TV를 좀 더 지나쳐서 이렇게 가면은 블룸버그 TV가 있는데요. 몇 주 전 미국의 블랙록의 핑크 회장만큼 유명한 폴슨이라는 그 헤지펀드 오너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이제 블랙록의 이 핑크 회장의 말로 돌아가면요, 세계적으로 이제 ESG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인사로도 유명한데, 이 ESG라는 것이 사실은 앞에가 이제 environment 아니겠습니까? 환경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요즘 많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세계는 아직 그린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 있지만 문제는 현재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린 에너지로 전기를 많이 만드는데 전력 수요를 못 쫓아가니 화석 연료로 일단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런데 이 주요 은행들이 화석 연료 기업에 대한 대출을 끊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또 단기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리포트들을 쫙 읽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향후 30년간 매조 1조 달러가 필요하다는군요. 너무나 큰 돈이고 이대로 가면 장기적인 탄소 중립 사회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세계적인 석학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교수인데요. 그분은 역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를 강하게 표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보면 한 3, 4일 전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8월의 예상보다 큰 폭인 0.4%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난 12개월간 이 지수는 4.3% 상승해서 1991년 이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까지 일시적인 인플레라고 본 제롬 파월 연준 미국 의장조차 병목 현상이 인플레를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거. 이거 2주 전에 말씀드린 얘기죠, 제가. 지난 20년간 인플레이션 예측력이 가장 우수했던 이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플레 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 모델이. 근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이 만들고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이 클리블랜드 연은의 예측 모델은 현재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최근 몇 달에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예측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4개월 전에는 10년간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겨우 1.58%가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최근 예상치는 이보다 약간 올라왔긴 합니다. 1.63%로 올라왔습니다. 이 모델은 앞으로 몇 년간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모델이 예상하는 다음 10년의 인플레이션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 1.6%이고 이에 비해서 10년물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지금 2.37%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상으로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점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시적인 것이 재차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이 3개월을 뜻한다면 그 3개월의 시간은 개인 투자자의 자산을 반토막을 낼 수도 있고 2배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첫째, 공급망 병목 현상을 수혜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야겠죠.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제롬 파월 의장은 말했고 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든 기존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얘기하고 있으니 원자재 가격 상승, 운송비 급등 그리고 부품 쇼티지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 종목이고 동시에 성장주를 골라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동원 시스템즈나 DI 동일, 알루미늄 원자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차 전지 알루미늄 박의 성장을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도 원자재 관련주인 이런 종목들, 제가 예를 들어놓은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도체 증설 수혜 종목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는 삼성전자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EUV 공정으로 TSMC를 따돌려야 하고 또 EUV 공정으로 메모리 쪽의 초격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EUV 공정 관련 소재 종목인 SNS텍과 동진세미킴을 주목해보면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도체 부족 현상은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라 핸드셋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엄청난 증설이 예상되는데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증설을 좀 더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미세 공정화, 예를 들어서 D램은 14나노 이하의 공정과 비메모리 반도체라면 7나노 이하의 공정이 증설되는 그런 증설 모멘텀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콘텐츠 기업입니다. 뭐 DP라든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K-팝에 이어서 K 콘텐츠 열풍은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의 재평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OTT형 신규 콘텐츠 공급이 예정된 제작사를 다수 보유한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J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컨셉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올라가는데 원자재가 올라가는 거 플러스 성장주의 개념으로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회사와 그다음에 지금 오징어 게임과 그다음에 공격적인 디즈니의 또 대한민국향 투자를 보면 또 그중에서 또 하나를 좀 골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미세 공정화 증설 관련해서 종목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성민의 빅샷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